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6월 FOMC 회의. 이거 진짜 두 번 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으시죠? 예,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이후에 기자회견 발언 모두 다 시장에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루할 정도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시장이 우호적일 것이다 예상했었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안 맞았죠? 파이낸셜 타임즈 쪽의 예측이 정확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러할 때 시장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 분위기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FOMC 회의 내용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전문가 될 것도 아니고요. 종목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압니다. 워낙 이제 큰 어떤 숲 자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숲 얘기를 같이 좀 할 필요는 있었지만요. 간단하게 브리핑 정도는 오늘 할 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성하게 클 잘 자랄 나무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 10선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FOMC 회의를 같이 좀 지켜본 상황 속에서 큰 파도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시장의 판이 좀 바뀌었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서 선별해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종목 10선 다 사라는 의미도 아니고 사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전문가는 이 정도로 압축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정도는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유한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먼저 FOMC 회의 결과 내용 그리고 버냉키 연준 의장의 시장을 충격을 주었던 발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준에서는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냉정히 5월달 FOMC, 그러니까 지난달 회의하고 지금 뭔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의외로 버냉키가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버냉키의 그 말 중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은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소 미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더 개선돼서 연준이 당초 목표치로 잡았던 6.5%까지 아마 최대한 개선된다면 거기까지도 2014년도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낙관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된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듯 연준의 예상대로 미 경기가 회복을 해준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였었죠. 올 하반기 정도, 올 연말쯤부터 해서 연내 양적 완화를 줄여서 그러니까 매달 850억 달러 자산 매입을 해주는데 이거를 슬슬 규모를 줄여서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종료는 내년 중반 정도에 QE를 완전히 다 축소시킨 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소 시점뿐만 아니라 종료 시점까지 아주 명확하게 그러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버냉키가 얘기했음에도 시장의 실망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뭐 이제 제로금리도 유지하고 미국 경기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 슬슬 규모 줄여서 내년에는 QE를 끊는다, 마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 가지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이 당초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조건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꼽았는데 특별히 실업률은 6.5%까지 개선되고 안정화된다면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회의에 오니까 실업률 6.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7% 정도가 돼도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서는 이미 양적 완화를 좀 걷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6.5%까지 떨어지려면 한참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양적 완화 축소는 하고 싶고 하니까 기준을 슬쩍 올려서 한 7% 정도만 돼도 거기까지만 좋아져도 곧바로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조금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예상치 못한 QE 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린 계속 돈을 풀 거예요. 라는 스탠스는 아니었죠. 하나 바뀐 것은 없지만 향후 전망은 확실하게 매파 쪽으로 좀 돌아섰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먼저 국채금리 쪽에서 반응을 해줬습니다. 오늘 참고로 유럽은 생략하겠습니다. FOMC 회의 전에 그냥 관망하면서 끝났으니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까지 뛰었을까요? 2.3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몇 bp 오른 걸까? 한 13bp 정도, 13%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죠, 지금? 지금 이것이 뭐 이후 최고점인가 하면요. 2012년, 작년도 2월달, 3월달,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한 3개월 만에 최고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왜냐?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미국 정부 쪽에서 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참고로 이건요. 아예 그냥 거꾸로 좀 봐도 괜찮겠습니다.
거꾸로 보면요. 이렇게 국채 가격이 그냥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준에서 양쪽 완화를 이제 계속 안 하면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규모를 줄이면서 더 나중엔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나 없이 손절 물량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뉴욕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다우는 하루 만에 무려 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다우의 하락폭 1% 이상이죠. 1.35%, 206포인트 빠지면서 15,000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나스닥도 1% 이상, S&P 500도 1.4%가량 조정받았습니다. 네, 버네기 쇼크가 이미 미국 증시를 한번 훑고 지나갔고요. 이번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장가도 참 좋지 못했었는데 먼저 중국을 한번 오늘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중국에서 따끈따끈한 지표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출구 전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시아 증시 신흥국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계 경제 얘기할 때 G2를 꼽잖아요. 미국 혹은 중국. 그죠?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이 좀 경기가 살아나야 좋으련만 하반기 쪽에 아무래도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 지표도 안 좋았습니다. 1%가량 하락하네요. 이제 2100선 아주 초반대입니다. 2200 올라가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숙제가 됐습니다. 자, 중국 쪽은요. 오늘 나온 지표가 바로 HSBC의 제조 PMI 예비치였었는데 전월 달에 이것이 만약 이제 충격을 줬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7개월 내 최저였고요. 경기가 확장되느냐, 경기가 위축되느냐. 그 이제 가늠하는 기준선이 50이었었는데 지난달 50을 밑돌면서 7개월 내 가장 안 좋은 지수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48.3 나오면서 예상치 그리고 전월 49라인 때도 채 맞추지 못했죠. 예, 지표 부진 속에 중국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중국 차트를 좀 열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어떤 전문가는 최근에 중국 차트 아주 미묘하게 보면은 우리보다 약간씩 더 선행한, 제가 좀 거꾸로 좀 해놨네요. 약간 더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 차트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증시가 따라간다고요? 예, 정말 중국장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일본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일본 니케이도요, 오늘 역시 낙폭이 좀 있습니다. QE 축소 출구 전략하면서 일본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역시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니케이의 현재 하락폭은요. 1% 이상 중국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13,100라인 정도는 유지하면서 낙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약간 변동성이 동반됐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잠깐 엔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출구 전략 우려 나오면서요. 지금 달러화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었죠. 지금 이것이 이제 엔달러 차트가 되겠는데요. 96엔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엔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달러가 강세를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띠면서 96엔대 이제 93엔 3대, 4엔대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간밤에 사실상 달러화가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엔달러이기도 하지만 달러 유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1.33까지 유로화가 초강세를 띄었었는데요. 달러화보다 더. 근데 최근에 어제 특별히 출구전략 얘기 나오면서 달러화가 이런 유로화까지 뛰어넘으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띠자 달러 유로까지 이렇게 끌어내린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 원달러부터 한번 코스피 코스닥 이전에 이어서 볼까요? 자,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하고 있죠. 얼마 오릅니까? 10원 이상 13원이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 1,145원. 4월 달에 1,145원 30전 했었던 것이 오늘 1,145원 90전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지금 연중 최고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달러화가 강세를 띠니까 하루 만에 13원 이상 이렇게 급등하면서 1,130원대 안착될까? 질문도 잠시 어제 1,130원 정도에서 맞춰서 끝냈고 하루 만에 1,140원까지 진입과 동시에 안착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연중 최저치 기록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수는 1863.41,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분봉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1150선대까지도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그나마 좀 장중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1870선대. 오늘 코스피는 한 번도 빨간불을 보여준 적이 없고요. 낙폭 보십시오. 25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이게 웬만큼 줄여서 플러스 전환이 되겠습니까? 참 시장이 의외죠. FMC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시장은 반등할 건데 반등 폭이 어느 정도일까 고민했었지만 의외로 버너키한테 모멘텀을 못 받으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현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766억 원.
많이 팔죠. 이때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 2,000억 이상, 3,000억 가까이나 현물을 던지는 외국인입니다. 기관, 개인 하지만요, 지금 외국인의 이 매도를 방어할 수는 없는 규모로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인데요. 지금 한 3,000억 가까이 지금 오전장에서만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도 이미 2,000계약 정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코스닥은 의외로 이런 외국인이 또 사고 있는 모습도 아주 특징적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약간 방어는 들어오네요. 일별로 보시면요. FOMC 약간 관망세가 짙으면서 이때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1,000억대 안팎으로 팔면서 매도세가 조금 완화됐었고 FOMC 이후에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곧바로 많이 팔죠. 오늘 종가까지 얼마나 많이 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많이 매도세를 강화시켰던 이런 구간 정도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느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문제 놓치지 말고 볼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IT, 삼성전자 쪽은 얼마나 많이 팔까? 다시 그것도 시작됐습니다. 보시면요. 한 3,000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뭘 팝니까? 네, 전기전자를 한 1,000억 정도.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가량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IT를 던지고 있는 국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고 계시는데 파란불이지만 조금 전에 이게 빨간불이기도 했습니다. 2포인트가량만 하락하고 있죠. 2포인트는 뭐 금세 한 몇 분 뒤라도 상승 전환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코스피 분봉 상황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그런 520선 다시 위협하는 순간도 있었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와 뭐가 다르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 분봉상.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났냐고요?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한번 수급을 보죠. 수급이 좋아지면서 오늘 역시 같이 출렁였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에 누가 사는가? 외국인이요. 그리고 누가? 기관이요. 같이 삽니다. 어마마. FOMC 회의 후 코스피는 의외로 반등은커녕 더 밀리는데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사서? 외국인이 사서. 어제 그제 한번 사고 어제 다시 팔아서 페이크 아니겠는가 했었었는데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이 싹 들어오니까 기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일단 차익실현 매물. 왜? 무섭거든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만 좀 해보죠. 13원 이상 급등하면서 1,144원. 지금 결국은 트리플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식은 약세를, 채권 수익률도 부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원화가 약세로 진행 중임을 원달러 환율 급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시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현재 낙폭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다시 몰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뱅가드 매물 끝나니 그랬는데 지금 6월 말 다 돼가고 7월 초가 코앞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특별히 삼성전자 패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하면서 134만 원 정도 가리켜주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 133만 원대까지 가면서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와 함께 연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낙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현대차가 오늘 빨간불이죠. 기아차도 오늘 빨간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25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온 쪽이라고는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누가 사냐고요? 잠깐 보여드리죠. 네, 자동차는요, 지금 기관이 사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동차가 들어있는 운수장비 섹터에 러브콜 강하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기관입니다. 최근에 기관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기관 중에 한 절반 물량이 또 투신도 있지만 연기금이 투신보다 자동차를 더 급하게 담는 것도 특징입니다. 연기금 잘 안 사는데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머지 종목들 더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삼성전자 많이 밀리고 자동차 괜찮았던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도 좀 밀립니다만 그래도 큰 폭으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1%대 정도로 낙폭 제한적이고요. LG화학이 이 와중에도 사실 이 와중에 제일 덜 빠지고 심지어 빨간불 켜야 맞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서요. 근데 오늘도 2% 이상 추가 하락하면서 화학주 쪽 역시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근데 괜찮은 쪽도 있습니다. 자동차 일단 한번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요. 오늘 보험 섹터도 괜찮다고 하네요. 네, 먼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보여드렸는데 모비스는 오늘 같이 좀 동참을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쪽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만큼은 이제 소폭이지만 약보합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평화전공이라든가 세종공업, 정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완성자 일부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부품주 쪽도 함께 좀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험주도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보험주가 유리하다, 모멘텀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금리 인하 쪽은 물 건너갔고요. 뭐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금리를 이제 언제 인상할 것인가 이쪽으로 방향이 완전 틀어졌기 때문에 일단 보험주 섹터가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생명주보다는 화재주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삼성화재가 한 4% 정도,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모두 흐름 아주 좋습니다. 역시 참고로 보험주 쪽도 오늘 기관의 매수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부진한 쪽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건설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등락을 한번 보시면요. 어느 정도 빠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건설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하네요. 하락률 1위 건설, 2위가 음식료, 3위가 의약품 이렇게 잡히는데요. 건설주 누가 가장 많이 빠지는지 대형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건설 괜찮은데 4%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이 중에 가장 많이 빠지죠. 아마 이 종목은 뭐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저가였는데 오늘 이렇게 6% 나오는 걸로 봐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거래량 같은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GS건설도 이제 27,100원, 27,000원도 위태롭습니다. 수주 들어온다는 소식은 계속 있는데도 시장에서 아무도 이 주가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 부진하고요. 화학주도 한번 볼까요? 아까 LG화학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화학주가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중국 쪽 제조업 지표도 도와주지 않았죠. LG화학 2.3% 그리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이 오늘 3% 이상 더 빠집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쪽에 거의 수두룩하게 신저가 종목이 사실상 많이 포진해 있는 화학주고요. 정유주는 딱히 열지 않겠습니다. 이제 GS까지도 신저가 임박했습니다. 자, 이번에 테마 쪽을 한번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액 쇼크로 한가가 속출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테마 분위기만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가 점 상한가예요. 비상장 회사 투피엠하고 원더걸스가 속한 이 JYP가 결국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인수된다고 합니다. 합병 소식 때문에 점 상황이고요. SM은 어제 하락하더니 오늘 조금 더 반등,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하네요.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게임주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빌 컴퓨터스 오늘 안타깝지만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만 낙폭은 그래도 좀 줄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 많이 빠졌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오늘 나온 바 있는 두 종목인데 그래도 게임빌은 낙폭만 줄였지 보합세까지 끌어올리는 컴퓨터스와는 또 다르군요. 유중, 그리고 실적 우려. 이 밑에는 약간 온라인 쪽 게임 업체들인데 확실히 모바일 쪽보다는 이쪽이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이번엔 안철수 테마입니다. 신당 창당 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그나마 좀 테마다운 테마가 이쪽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안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급등했었는데 좀 줄어 있고요. 조금 강하게 보이는 것은 오픈베이스 정도 9%나 급등합니다. 마지막 테마로는 스마트 그리드를 한번 체크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포스코 IC는 그냥 보합권이고요. 옴니 시스템 정도만 살짝 움직이고 오늘 강한 테마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약속드렸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회의 끝났는데 뭐 어려운 얘기 모르겠고 일단 주식을 뭘 사는지 좀 알려다오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 10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계시는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식 측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주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오는 시점인데 어떤 분들은 또 조심스럽게 현금을 쓸 때다, 저점 매수할 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단기 저점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다면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지요? FMC 회의 이후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간략하게 한 말씀 종목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FOMC에 대한 그 버냉키 코멘트 자체가 별로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사실 어느 정도 그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물론 2%라는 가정이 붙긴 했습니다. 실업률이 몇 % 정도 돼야 올해 연말부터 한 10% 정도 기준을 삼아서 연말부터 출구 전략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이다. 실업률이 돌아서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점을 확실히 정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 일단 시장이 이렇게 되면 사실 버냉키의 출구 전략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도 오늘 그 화학주들이 가장 크게 빠지는 최근에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라고 싶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 상실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종목별, 섹터별,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야 좋을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곧 있으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주로 압축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종목 했을 때는 참 마땅히 떠오르는 종목이 없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을 한 10개 정도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네. 어떤 식으로 봐야 좋을지 그 기준과 종목, 거래소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야 될 종목은 화학주, 네. 아무리 가격이 싸다 그러더라도 일단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어닝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닝 모멘텀 자체가 견조한 그 IT 대표주들,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 휩쓸려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올 때, 눌림목이 나올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해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그 모멘텀이 상실된 이런 기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경기 방어주 형태의 종목들, 하지만 성장 스토리 자체도 유지되고 있는 통신주에 눈을 돌리시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가파르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LG U+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 아무래도 전력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서도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SK, 자회사의 SK E&S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그 민간 발전회사, 어닝 모멘텀들이 아무래도 전력난, 여름으로 갈수록 전력난에 시달리게 되면 그 SK E&S의 실적 모멘텀들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SK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SK 해운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NAV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좀 하락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절적인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SK도 충분히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오늘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니까 사실 수익률 게임을 잘하고 종목 발굴이 오히려 좀 쉬운 쪽은 코스닥 개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IT 전체적인 것보다는 스마트폰 쪽이 망가지면서 최근에 반도체 추천도 많았었는데 OLED도 투자가 조금 수혜를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어떤 코스닥에서는 어느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역시 약간 종목군하고 종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최근에 OLED에 대한 신규 투자들, 삼성, LG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을 최근에 이끌었는데, 네. 최근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AP 시스템, 한 이틀 전에 거의 1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M OLED 관련주들의 어떤 그 시각 자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AM OLED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AP 시스템이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이 정도 종목군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 충분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LED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LED, 예전에는 LED 이제 디스플레이, TV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좀 그 업황이 처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 LED 업황들은 조명 시장, 아무래도 전력난과 또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명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이 루멘스라든지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을 압축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이 시장에 많이 코스닥이 휩쓸려서 내려왔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루멘스, 서울 반도체 상당히 견조한 흐름,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려는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루멘스와 서울 반도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BMW도 이제 3 시리즈에서 전기차 그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시장 진출 기대감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뭐 대형주로는 아까 언급드린 삼성 SDI도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업체 중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보헤로와 카메라 모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 쪽에서 또 아몰레드 쪽, 그리고 LED, 그리고 전기차. 앞서서 코스피에서도 일부 이익이 좋은 IT, 그리고 통신, 그리고 SK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 10개를 얘기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적도 되고 지금 수급도 다 괜찮은 종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뭐 2분기 실적 다 볼 때까지도 그냥 무작정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인지요. 이 중에 딱 한두 개 정도만 꼽으라면 당장 살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죠. 네. 지금 사실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예.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은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만, 코스피는 사실 모멘텀을 상실한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주 외에는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네. 과언이 아닌 정도 시장인데, 일단 시장 자체를 수익률도 그렇고 기간 자체를 좀 짧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모멘텀 투자 플레이는 가능하죠. 일단 실적 기대감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갖춰진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수급이 꼬여서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빠져나올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는 가장 그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LED, 루멘스라든지 서울 반도체보다는 루멘스가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SK, 일단 계절적인 수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이 휩쓸려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SK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19만 원 정도 부근인데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대형주에서는 SK,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루멘스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10개 종목 다 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고, 마지막 두 종목으로 지금 당장 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한 종목으로 SK와 루멘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요. 네.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게 뭘까요? 일단 사실 출구 전략 얘기도 시장에 좀 악재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지금 개인들 사시고 싶은 가장 큰 종목들이 낙폭가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네. 싸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네. 화학주가 그렇게 되겠는데,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고점을 뚫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7%를 하락을 했고, 네. 오늘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펀더멘탈과 그리고 PBR 너무 싸지 않느냐, 신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싸지 않는 이 논리로 사실 접근해야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일단 수급이 깨져서 내려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그 메이저 입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갖고 있기 싫다, 불확실성, 업황이 중국도 살아나지 않는 시장에서 화학주와 건설주, 조선주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중국과 워낙 연동되는 그런 중국에서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싸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에 대한 좀 시각 자체를 예전에는 차화정이라고 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뽑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는 수준 아니냐라는 논리로 접근은 하시면 안 되는 시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폭 가대에 대한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이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들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접근 자체를 피하는
그 전략 자체가,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도 물타기 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아주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가 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안 되고 업황도 계속 올라오지 못하는, 특별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섹터의 보유자 혹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금하거나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라고 덥석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하신 정승영 과장님이셨습니다. 오늘 SK와 루멘스 추천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종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승영 과장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FMC 회의가 끝나고 전문가가 특별히 10개 종목을 엄선한 결과입니다. 삼성 SDI와 하이닉스, 그리고 LG U+와 SK가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AP시스템과 원익 IPS, 루멘스와 서울반도체, 에코프로와 파워로딕스였습니다. 탑 2개 종목은 루멘스와 SK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오늘 정보를 드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종목 압축해서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